안녕하세요. 공보미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과 후 각 기관들의 대비와 조치들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은 총 3편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용산구청장의 대비와 현장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태원은 1년 중에 할로윈데이 때가 가장 혼잡합니다. 단순히 인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로윈데이가 있는 그 주 주말 저녁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듭니다. 물론 홍대나 강남에도 할로윈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에 사람이 가장 집중되죠. 마치 12월 31일 밤 도심 곳곳에 사람이 많지만 종강역 일대, 보신각 주변에 사람이 가장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를 관장하는 기관장들은 당연히 할로윈데이 주말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겠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시간을 2년 전인 202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이었는데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할로윈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당시 구청장이었던 성장현 구청장이 주재를 했고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 119 안전센터장, 이태원역장,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장 등 각 기관장들과 지역 상인 대표들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무슨 논의를 했을까요? 문서가 있습니다. 용산구 기획예산과가 2020년 10월 19일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할로윈데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이 제목입니다. 당시에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이런 항목들이 더 있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력 배치를 통한 무질서 행위 단속, 사건,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즉시 대응 및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사람이 밀집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죠. 회의는 단순히 준비된 문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40명 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겠죠. 구청장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예를 들면 폴리스 라인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은 일방 통행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서 실행 계획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회의는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과 같이 할로윈데이가 있는 주말 직전 수요일에 열렸고 그 회의는 용산구청장이 주재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도 참여를 했고 지난해와 같은 구성으로 약 40여 명이 모여 회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이 상당히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고 일방 통행을 유도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었기 때문이었고 실행 계획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 10월 26일 수요일 대책회의가 아니라 간담회가 열립니다. 용산구청 직원들과 지역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담회는 용산구청장이 주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산경찰서장도 없었죠. 용산구청 직원들과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0월 27일에는 용산구청 차원의 할로윈데이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용산구청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대책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청장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 현장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모아서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실무자들은 실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기관의 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죠. 만약 그 전까지 구청장이 직접 주재했던 회의를 이번에 구청장이 주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안을 구청장은 혹은 구청은 지난해처럼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간담회가 열렸던 26일과 대책회의가 있었던 27일 용산구청장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의 행적을 남겨놓았습니다. 26일 페이스북에 남겨진 행적은 이렇습니다. 원효 일동 경로의 달 맞이 어르신 물품 후원식, 이태원 일동 새마을 금고 개관식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청파동 주민 차담회, 청파 이동 청사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이촌일동 어르신 늘푸른 축제. 27일에 남겨진 행적은 이렇습니다. 효창동 어르신 추계 야유회, 파크타워 부녀회 나눔 바자회, 레미안 첼리투스 열린 아파트 공감 나누기 행사, 보육정책위원회, 용산구의회 구정질문. 물론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준공식, 성금 전달식, 바자회. 일의 경중은 용산구청장의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6일과 27일 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민관합동회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구청장 주재로 이루어진 거라 올해 헬로윈 대책회의와 성격이 다르다. 통상 용산구 자체적인 대책회의는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돼 왔다. 그러니까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 건데요. 관례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자료가 버젓이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해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10월 29일 당일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태원 상황이 걱정이라도 되었다면 현장에 가보거나 구청에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구청장은 그날 경상남도 의령에 갔다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의령에 갔던 걸까요? 이 행적이 알려지자 박희영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령군의 축제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받아서 다녀왔다. 관내에서 1년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고 혼잡한 축제가 이태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방의 다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해명조차도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10월 29일 의령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의령군청에서 용산구청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10월 28일에 열리는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고 대신에 영상 축사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럼 29일에는 왜 의령에 갔던 걸까요? 용산구청장은 의령군수와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군수와 티타임 잠깐 가지려고 굳이 의령까지 갔다? 좀 믿기 힘들죠. 사실 의령에 내려갔던 이유는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11월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용해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의령에 네. 왜 가셨습니까? 자매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습니다. 지역 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와서 다녀오신 출장이 맞습니까? 공문은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공문은 받았습니다. 공문은 받았다고요? 네. 지금 증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이 지금 현안 질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언론과 서울 시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을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시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헬로윈 기간에 용산구청장이라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령에 내려간 것이 시제 참석이 주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출장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거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 8시에 서울로 왔다니까 그때는 이태원 현장을 둘러봤을까요? 참사 이후에 용산구청장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오후 8시 20분과 9시쯤 구청장이 지방 일정을 다녀와 구청에 내린 뒤 키넘길을 걸었다. 마침 지나가면서 이태원 현장을 봤다. 그런데요,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의 자택까지 가려면 휘놉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시 20분 휘놉길 방문이라는 것은 사실 귀갓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9시 30분쯤에 박희영 구청장은 권영세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용산구의원 등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겠다. 아니, 퀴논길을 지나다가 이태원 현장을 봤다면, 인파가 많이 모여서 걱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로로 올라가 보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퀴논길에서 이태원 대로까지는 딱 한 블럭입니다.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됐다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시간대에 박희영 구청장이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확인 전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가 나고 나서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용산구청 직원의 전화를 받고 갔을까요?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이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안 나갔습니까?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네,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배치 안 했습니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부회장의 연락을 받고 참사가 난 걸 알았고 그제서야 현장에 나가봤다고 합니다. 자택과 현장의 거리는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말이었죠.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취재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참사가 나고 나서도 박희영 구청장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이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전략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용산구청장은 헬로윈 데이를 대비하는 어떤 회의도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현장 점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집안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 당일 용산구를 비우고 의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마저도 의령 축제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내려갔다는 이상한 변명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태원 현장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왔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까요? 국회 현안질의 현장에 박희영 구청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게 용산구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할 말일까요? 마음의 책임은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한 마음의 책임을 느끼고 있죠. 박희영 구청장을 지켜보는 국민들, 용산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은 거취를 결정할 인사권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직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임기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용산구청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걸까요? 마음의 책임, 무한 책임 이런 두루뭉실한 말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책임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 그들은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 첫 번째로 용산구청장의 책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참사 당일 경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취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정리해서 이 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